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드라이버 비거리의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골퍼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프로 골프 선수나 아마추어 골퍼를 막론하고 이 비거리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그리고 또 다양한 연구, 연습을 합니다. 네. 프로 골퍼 선수들에게 이 비거리는 우승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동반자들에 비해 좀 긴 비거리를 친다면 네. 카트에서 조금 늦게 내릴 수 있는 그쵸. 자 네. 그런 부분, 자신감이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이 비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연 아나운서는 어때요? 좀 카트에서 늦게 내리는 편인가요? 아. 아니면 빠르게 내리는 편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누구랑 나가든 항상 제일 먼저 내리는 것 같아요. 엄청 짧아요. 아,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좀 늦게 내리셨으면 합니다. 어, 자, 오늘 제가 해드리는 레슨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 것으로 잘 스며들게 한다면 아마 훨씬 더 긴 비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저는 그립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음. 프로 선수들이 공을 칠 때 이 임팩트 순간 왼팔을 돌리면서 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임팩트 순간 왼팔을 돌려서 클럽의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네. 그리고 팔로우 때는 이렇게 헤드 페이스를 클로즈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이 임팩트 순간 우리가 스윙을 한번 할 때 1초에서 2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네. 이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임팩트 순간에 이 왼팔을 돌려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맞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쉬운 일은 아닐 네, 겁니다. 그렇죠? 연습을 맞아요. 많이 예.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어, 의식하지 않고 이 왼팔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그리고 클로즈하게 될 수 있는 그립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잡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제 그 왼손이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과 손바닥의 이 가운데 경계가 되는 부분. 네. 자, 이 부분에 그립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음. 자, 이렇게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가 되는 이 부분에 그립을 붙이고 손가락 네 개를 먼저 감싸세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그립에 가볍게 붙여주게 되면 손가락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잡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음. 반면에 이 손바닥과 이 손바닥에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약간의 공간이 생기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헤드를 바닥에 이렇게 두고 보니까 너클이 한 3개 정도 보이는, 음. 그리고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 그립 로고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립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뉴트럴 그립과 스트롱 그립의 중간 정도 되는 그립인데요. 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제가 클럽을 한번 흔들어 보면 왼팔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클럽 헤드의 힐 쪽보다 이 토우 쪽 부분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의식을 하지 않고요. 아마 우리 SBS 골프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페이드나 슬라이스 구질보다는 드로우 구질을 쳐야 한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립을 잡게 되면 약간의 드로우 구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 굿샷. 샷. 드로우가 아, 확실히 그 뉴트럴과 스트롱의 사이를 잡으니까 예쁜 드로우네요. 네. 진짜 최고의 구질로 치시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약간의 드로우 구질을 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 아, 굿샷. 굿샷. 굿샷.
너무 잘 치시는데? 네, 지금 비거리가 267m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슨하다 보니까 여기서 거리가 늘어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가 되는 이 마디에 그립을 이렇게 붙이고 손가락 4개를 먼저 감싸주세요. 그리고 손바닥과 엄지손가락을 그립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조금 더 휘두르기 쉽게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립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백스윙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긴 채를 칠 때, 자, 이렇게 긴 채를 칠 때 백스윙을 낮고 길게 네. 손을 몸에서 멀리 이렇게 보내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근데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프로들도 있는데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고 길게 백스윙을 시작하더라도 몸의 회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팔을 몸에서 잘 붙여서 내려와요. 아까 그 서학영 프로가 레슨한 음. 것처럼 이 왼팔이 몸 쪽으로 잘 붙여서 내려오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프로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운스윙을 하기에 좋은 위치 그리고 편한 위치의 스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자, 좀 전에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출발하는, 자, 손을 몸에서 멀리 뻗어내는, 네. 자, 이런 백스윙의 어떤 시작으로 약간의 오류가 생긴다면 이렇게 백스윙 탑이 지금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제 손의 위치가 이 머리와 어깨 사이에 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위치에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치는 스윙이 됩니다. 위로 많이 뜨는 실수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티가 자주 부러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스카이샷이죠. 그렇죠, 스카이샷. 뽕샷이라고도 하죠.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부분이 왠지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마 이 부분을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운스윙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백스윙을 이렇게 직선으로 헤드를 직선으로 시작을 하기보다는 몸의 회전으로 헤드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렇게 백스윙을 시작을 하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샷. 굿샷. 진짜 편하게 치시는데 확실히 네. 드로우 구질이 나니까 비거리가 충분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팔로 시작하고 손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멀리 뻗어내는 백스윙의 시작이 아니라 조금 더 몸의 회전으로 백스윙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팔로 시작해서 헤드가 이렇게 직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으로 이렇게 클럽 헤드가 약간은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좀 둥근 큰 원을 그리듯이 시작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백스윙의 시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직선으로 멀리 헤드를 몸에서 멀어지게 직선으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몸의 회전을 통해서 헤드가 원을 그리듯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굿샷. 굿샷. 지금 오. 확실히 이 백스윙을 들어올리는 구간이 직선으로 클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백스윙을 직선보다는 조금은 큰 원을 그리듯이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이에요. 자, 이렇게 몸의 회전으로 백스윙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간다면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약간의 잘못된 자세를 보여드렸는데 손의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머리 뒤쪽에 낮아졌어요. 잘 네. 유지되어 있죠. 네. 자, 이 위치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팔이 몸에 잘 붙어 내려오는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립을 배꼽에 이렇게 붙여 보세요. 네. 자, 그립을 배꼽에 붙이고 그립이 배꼽에서 떨어지지 않게, 자, 팔을 쓰지 않습니다. 팔을 쓰지 않고 배꼽이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배꼽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배꼽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 시선은 헤드에 한번 제가 두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배꼽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간다면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손의 위치는 다운스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립과 그리고 백스윙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다운스윙입니다. 오늘의 그 제가 비거리의 핵심,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다운스윙에 있는데요. 사실 이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립 그리고 백스윙이 어떻게 보면 이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운스윙을 할 때 프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프로 선수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 때 이렇게 샤프트가 오른팔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네. 이렇게 샤프트가 팔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자, 더 이렇게 멀어지는. 샤프트가 팔에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작이 레깅인데요. 프로 선수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레깅의 동작이 있고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레깅의 동작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거리가 프로 선수들이 비거리를 조금 더 보내는 건데요. 이 레깅이 그러면 비거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 구간, 이렇게 레깅이 생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운스윙에서의 자세에서 손목이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잘 유지되어 있는 다운스윙이 시작이 됐다면 임팩트 구간, 이렇게 꺾여 있던 손목이 풀리면서 음. 자, 이렇게 음. 풀어지면서 굉장한 스피드를 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레깅의 동작, 백스윙을 다 하기 전에 허리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서 음. 레깅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자, 이 동작으로 제가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면 아. 굿샷. 굿샷. 그리고 이 레깅의 동작이 있으면 백스윙을 할 때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의 크기보다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가 그리는 원의 크기가 작아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의 그리는 원의 크기보다 다운스윙 할 때 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팩트에서 팔로우로 넘어가는 구간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 아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임팩트에서 팔로우까지의 이 임팩트 구간 그리고 팔로우까지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헤드에 공이 맞아서 이 공하고 헤드하고 붙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거리에 음. 분명히 좋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레깅이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레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깅은 프로 선수들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다 하고 나서 다운스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 음. 선수들은 백스윙을 다 하기 전에 다운스윙을 합니다. 어떻게 세연 아나운서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인가요? 저는 처음 듣는 게 네. 사실 많은 레슨을 접하다 보면 백스윙 탑에 올라간 구간에서 다운스윙을 전환을 할 때
왼발이 하체를 리드해 주면서 이제 더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스윙을 한다. 이렇게 레슨을 저는 배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뭔가 백스윙을 다 하지 않고 다운스윙을 한다고 하면 '힘을 다 모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죠. 프로 선수들 스윙을 자세히 보면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라 정말 자세히 봐야 네. 되고 가끔 이렇게 슬로우로 나올 때 있잖아요. 음. 프로 선수들이 슬로우로 스윙을 할 때 그때 정말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 선수들은 백스윙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백스윙이 다 되기 전에 이렇게 다운스윙의 하체 음. 리드를 이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음. 보여드리면 백스윙이 다 되기 전에 이렇게 다운스윙의 하체 리드를 아. 이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팔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허리를 반대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 상하체 분리라는 동작이 나오게 되죠. 네. 우리 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세죠. 상하체 분리. 상하체 분리. 자,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봐도요. 백스윙이 다 되기 전에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코어 쪽에 굉장히 힘이 느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코어 쪽에 많은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이나 손에는 힘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여기에 힘이 들어가니까 팔이나 손에는 힘이 안 들어가게 돼요. 네. 자, 그래서 팔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손목이 부드러워질 거고 팔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레깅의 동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깅의 어떤 그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립, 그리고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까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그립은 뉴트럴과 스트롱 그립의 중간 정도 되는 그립을 잡아주시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낮고 긴 이렇게 직선으로 빠지는 백스윙의 시작이 아니라 조금은 몸의 회전으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백스윙을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스윙이 다 되기 전에 다운스윙. 다운스윙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지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레슨하는 분들께 이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렸더니 너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네. 급해져서 허리 돌리는 동작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 연습장 가셔서 처음부터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 백스윙 다 가기 전에 허리 회전, 다 가기 전에 허리 회전.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천천히 천천히 스윙을 해보면서 몸이 돌아가는 움직임을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강원 프로가 어떻게 하면 더 드라이버샷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알려줬는데요. 오늘